인프레션 코팅 끼고 그 러버 해가지고 러버 인상 뜨고 뭐 이런 것들은 다 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불편함을 느낍니다. 저도 엄청 많이 이제 인프레션도 뜨고 다 했지만 되게 불편함을 느끼고 임시 보철물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날 임플란트 심고 난 다음에 그날 임시 보철물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아날로그로 해가지고는 막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좋은 것은 디지털 임플란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한 내용하고 오스코 시리즈를 이용해서 구강내 소수술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9월 말에 9월 18일 날부터 저희가 팀 이제 각 병원별로 해가지고 10팀 정도를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10분 정도만 10팀, 그러니까 치과 의사, 그다음에 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치기공사나 치위생사. 치기공사가 있으면 뭐 더 좋고 없으면 치위생사라도 꼭 그 자기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디지털 병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는 만약에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를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원장만 디지털로 배워가지고는 그 병원 전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꼭 와야 되고요. 한 10팀 정도 하려고 하고 9월 18일부터 한 10회 정도는 진행을 하고요. 치과 위생사가 따로 배우는 과정이 있고 공통적으로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하고 같이 원장님들하고 같이 배우고 또 실습은 실습 나름대로 좀 다른 내용들을 좀 배우는 기회를 가질 예정에 한 10번 정도 하려고 하고요. 수서역 근처에 바로 나오면 수서역에서 1번 출구하고 나오면 거기에 현대 오피스텔 있어요. 현대 오피스텔. 그 현대 오피스텔에 한 40평 정도에 저희가 세미나실을 구축을 했어요. 그 세미나실에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9월 18일부터 한번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 이nom수 이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오늘 말씀드린 거 오스코 시리즈인데요. 구강내 소수술 많잖아요. 소수술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오스코 시리즈인데 저희가 사용하는 오스코 시리즈는 오스코 콜라겐, 지금 이제 오스코 콜라겐 마이본이라는 알로본, 그러니까 이제 코텍스만 나와 있는 알로본하고 오스코 T라고 해서 플러그입니다. 이제 저희가 오스코 플러그, 그다음에 이제 스롬보노이드 펩타이드라고 해서 스롬빈이 따로 약제 형태로 공급이 됩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오스코 시리즈라고 합니다. 제가 이 오스코 시리즈를 가지고 뼈 이식도 하고 그다음 잇몸 이식도 하고 잇몸뼈에 해당되는 부분도 뼈 이식을 하고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라든지 다양한 경우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33세 남자 환자고요. 여기 보시면 뭘로 보이시나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기나요? 여기 루트는 녹았죠? 루트는 녹아 있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매복치에는 이렇게 돼 있는 상태. 대부분 치아 루트가 녹고 거기에 시스틱한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대부분 아멜로블라스토마라고 얘기합니다. 범랑아 세포종입니다. 이 범랑아 세포종은 기존의 치료 방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요. 이렇게 턱뼈를. 수술 방법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기존에. 그러면 이게 턱뼈가 모습이 다 안 나오니까 여기다가 이제 뼈 이식을 이렇게 했었죠. 턱뼈를 이식을 이렇게 뭐 구부려 가지고 해준다든지 해서 턱뼈를 이식을 해도 임플란트를 심을 만한 두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도 여러 가지 뭐 티블라라든지 일리악이라든지 엉치뼈라든지 다리뼈라든지 이식을 해서 해놓더라도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환자들을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시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이 치아가 이렇게 있고 시스트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 치아는 결국에는 발치를 해야 되거든요. 동통이 있고 이 치아를 빼면 이게 흔들려요. 뼈가 없기 때문에. 뭐 이것을 엔도해가지고 다시 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스트 제거하고 이것을 제거하는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제거를 해서 무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별로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 예. 이렇게 아멜로블라스토마를 해서 딱표를 칠 경우에 하치주 신경은 어떻게 되나요? 하치주 신경은 그 당시에는 자릅니다. 그냥 감각은 포기하는 건가요? 예. 잘라버릴 경우에. 근데 이제 제가 치료한 경우는 이제 여기 신경관이 여기 있죠? 이렇게 신경관이 지나가잖아요. 그대로 살렸어요. 지금. 이제 다른 방법으로 수술한 거죠. 그렇게 수술할 수 있었던 것은 오스코어라는 오스코 시리즈를 가지고 이제 수술하는데 오스코어 시리즈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뼈가 없을 경우에 골수를 채워주면 뼈가 만들어진다는 개념이에요. 피질골에서 뼈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마이본이고요, 알로본이고 이 알로본 자체 내에다가 스롬보노이드 펩타이드를 이렇게 섞어서 물에 적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뭉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오스코 콜라겐입니다. 이제 오스코 콜라겐에 스롬보노이드 펩타이드가 같이 섞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오스코 T 플러그예요. 플러그 형태이고 여기에 이제 스롬보노이드 펩타이드를 묻혀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인시전 해가지고 들어가면 이렇게 익스펜전 돼 있죠. 이렇게 익스펜전 돼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치아는 두 개를 빼기로 했으니까 이 치아하고 빼기로 했으니까 같이 빼려고 합니다. 뺐더니 고름이 나오죠. 이렇게. 원래 아멜로블라스토마가 팽창하면서 그 안에는 고름처럼 그라뉴레이션 티슈가 이렇게 가득 차있어 고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터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치아를 빼자마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36번의 디스탈 루트가 시스트에 묻혀있기 때문에 이 원인에 해당되는 아멜로블라스토마는 도토셀을 일정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딸 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턱뼈를 짜는 거였어요. 근데 그 원인은 치아 뿌리에서 대부분 생겨 있기 때문에 치아를 발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무록 자체를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완벽하게 제거를 해줘야 돼요. 치아 뽑혔더니 여기 퍼스 나오죠. 보면 이제 치아를 빼면서 네이머스에서 사랑니를 뺐습니다. 빼고 난 다음에 보면 링구알 쪽에 플레이트가 없어요. 링구알 플레이트가. 워칼 플레이트만 있고 링구알 플레이트는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혀 밑에 있는 마일로하이드 머슬과 서브맨디블라 글랜드가 플럭추에이션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저희가 이제 다 빼서 이렇게 완전히 뺀 모습이고요. 시스틱한 메스 자체를 다 제거하고요. 링구얼 코텍스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버칼 코텍스만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사용합니다. 여기 지금 오스코 플러그를 집어넣었잖아요. 오스코 플러그, 오스코 T를 집어넣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스롬빈을 적셔가지고 밑에다가 채워넣는 거예요. 디펙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에다가 오스코를 뿌렸죠. 오스코 콜라겐을. 플러그를 밑에다가 채우고 그 다음에 또 그 위에다가 오스코를 또 뿌리고 오스코 뿌리고 난 다음에 또 채워요. 이렇게 채우고 난 다음에 최종 코텍스 부위만 마이본으로 채우는 겁니다. 콜라겐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마이본을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마이본은 어떤? 알로본이에요. 알로본. 동종골. 코텍스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동종골이고요. 데나우스에서 그 조직은행에서 출시하는 겁니다. 데나우스 전체에서 이제 만든 거고요. 마이본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슈어스나 이런 거랑 다른가요? 슈어스하고 다른 것은 슈어스는
메로우를 같이 섞어서 한 거고요. 메로우하고 코텍스하고 이제 외국인의 사체를 가져다가 그 뼈를 재처리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골수를 사용하느냐 피질골만을 사용하느냐의 차이인데 저희는 피질골만을 사용하는 걸 사용했어요. 이유는 피질골에다가 뼈 이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질골만 이용하고요. 메로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메로우를 사용해서 재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바이러스 밸리데이션이 잘 안 돼요. 바이러스 HIV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메로우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메로우를 사용해야 조직이 뼈가 잘 만들어진다. 뼈 형성 단백질이 있다. 실제로 뼈 형성 단백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주로 뼈를 재처리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뼈에는 BMP라고 하는 뼈 형성 단백질이 없어요. 젊은 사람의 뼈를 사용할 경우에는 BMP가 있습니다. 미량. 근데 그 정도까지 사용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피질골만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코텍스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코티칼볼만 사용하고 이렇게 채우고 다시 그 위에다가 또 뿌렸어요. 뿌려서 수처하고 이렇게 다 제거했고요. 수처는 컨티뉴어스 락킹 수처로 수처를 합니다. 수처를 하면 블리딩이 좀 되다가 멈춰요. 왜냐하면 스롬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잘 멈추고요. 블리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반대편도 시스트가 있죠. 이렇게 시스트가 있어요. 시스트 제거하고 치아도 빼고 시스트 제거했습니다. 제거하고 오스코 뿌리고 플러그 넣고 오스코 뿌리고 플러그 넣고 그 위에다가 알로본으로 채운 겁니다. 알로본 위에는 또 오스코로 뿌리고요. 이렇게 하면 뼈가 만들어지느냐? 뼈가 만들어지니까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죠. 지금 현재는 6월 23일 날 한 거고요. 오늘 환자도 와서 뭐 체크도 했었고 실제로 직접 보셨잖아요. 환자는 뭐 약간 붓긴 했지만 통통이 심하거나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도 이제 컨티뉴스 락킹 수처로 수처를 합니다. 저는 수술하거나 임플란트를 하거나 그다음에 멀티플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는 컨티뉴스 락킹으로 하고요. 뼈 이식을 할 때에도 컨티뉴스 락킹으로 합니다. 편하기도 하지만 잘 풀리지도 않고 터지지가 않으니까 뼈 이식하는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이렇게 약간 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흡수가 되면서 코텍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근데 이쪽은 보니까 오스코 T를 먼저 넣고 그다음 오스코 뿌리고 했는데 네. 이쪽은 오스코를 먼저 뿌리고 그다음 T를 넣었단 말이에요. 네. 이유가 있는 건 아닌가요? 이유는 그렇게 큰 이유는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너브가 있기 때문에 이 너브가 여기에서 너브가 노출되느냐 여기가 벽갈 쪽에 너브가 노출되느냐의 차이를 합니다. 밑에다가 그 순서를 바꾼다고 해서 커다란 문제는 안 되고요. 일단 오스코 T하고 오스코 그 콜라겐하고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일 나중에 내야 되는 것은 마이본을 위에다가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 깔 때 오스코도 같이 믹스해가지고 이렇게 깔아줍니다. 여기 보면 턱뼈를 자르지 않고 인페리어 알비올라 테널을 그대로 살리면서 여기도 인페리어 그 테널 자체를 살리면서 코텍스 부위에는 뼈가 이렇게 이제 그 마이본으로 이렇게 채웠죠. 위 상방에는 하방에도 마이본이 조금 내려가 있지만 그래도 코텍스만을 마이본으로 채우는 형태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인과살이겠네. 예, 그렇죠. 인과살.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두 번째 환자는 37번 이제 골수염이 있어서 이제 온 사람이에요. 환자분들이 이런 분들 많잖아요. 교수님 넘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네. 하면 이제 하치신경이 아예 노출된 경우 이제 잘못 뼈이식을 하면 그 뼈이식 제로 때문에 사실 넘니스가 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오스코어는 하치신경이랑 직접 닿아도 문제가 없다는 없어요. 예.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수화액이니까 훨씬 더 안전하고요. 그다음 완전히 노출됐을 때는 그걸 보호하는 역할로 오스코 T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거기를 컴프레션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컴프레션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스코 T를 아예 밑에다가 이제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출된 부분은 살짝 노출된 부분은 오스코 콜라겐으로 막아놓고요. 그럼 블리딩도 멈추거든요. 임페리아 알베올라 캐널이 노출되면 블리딩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 만약에 넘니스가 실제 발생했어 만약에 드릴로 그러면 사실 그냥 그거를 그냥 받으면 여러 가지 이게 신경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유가족이 넘본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 그냥 오스코를 쓰면은 더 오히려 오스코 T를 사용하게 되면 스롬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스롬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안티 그 인플라메이션 체인지를 하고요. 너브의 리제너레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넘니스에도 유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넘니스에 원래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골수에 직접적으로 넣으려면 골수에다가 오스코 콜라겐을 집어넣으려면 그 오스코 콜라겐의 일정 성분이 들어갔을 때 골수에 신경을 손상을 일으키면 안 돼요. 케미칼적으로도 손상을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재생할 수 있는 재생을 할 수 있는 성분이 무엇인가 연구를 했더니 스롬빈이었어요. 스롬빈을 저희가 이제 이용해서 이걸 이제 채웠죠. 이거는 버티컬 팩처가 있으면서 여기 이제 오스코 그 레디 오페크하게 보이면서 레디 루센트한 것이 보이잖아요. 이거는 조금 엑스레이가 이제 이렇게 떠서 보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환자 처음 내원했을 때는 이렇게 상하 좌우로 사진을 찍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 보고 모든 환자를 대부분 이렇게 찍거든요. 이 환자는 여기 이치아였어요. 이치아. 왼쪽 37번이었기 때문에 37번에 해당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내원을 하신 환자입니다. 너무 동통이 심하고요. 오크루자에서는 보통 이제 1번, 2번, 4번, 3번 이렇게 이제 미리 찍어 놓습니다. 오크루자 뷰 파인더로 해가지고 찍어 놓으면 저희가 이제 썩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진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포토를 다 찍어요. 구강 내 상하, 좌우 45도 2개 이렇게 찍어가지고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구강 내 그 소구치에서부터 대구치까지 딱 찍어요. 그러면 구치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전치부는 눈으로 보여지니까 아까 상하, 좌우 찍은 걸 가지고 다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구강 내 전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환자한테 보여주면서 환자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 데이터가 다 쌓이니까 뭐 그런 형태로 이제 모든 환자를 거의 하고는 있습니다. 실환들을 이치하고요. 여기에 이제 피스툴라 있는 상태이고 상당히 환자가 동통이 심한 상태였어요. 오스테오마일라이티스는 이제 진단을 했고 치아를 빼고 보니까 그라인 티슈가 너무 많았고 그 그라인 티슈 많은 자리에다가 오스코 플러그, 오스코 콜라겐 같이 집어넣었어요. 치아를 빼고 그라뉴션 티슈 다 제거하고 거기다 제거하고 상방 부분에 오스코 마이본을 이용해서 채웠죠. 코텍스는 알로본의 코티칼본을 사용하고요. 밑에 하방 부분은 오스코 콜라겐과 그다음 오스코 T를 사용해서 그 메로의 메스 전체를 이제 채우는 형태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다 제거하고 수천을 해놓은 모습은 일주일 뒤 모습입니다. 이건 이제 수천을 한 모습이고 일주일 뒤 모습인데요. 저희가 스티치아웃까지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환자는 뭐 동통도 사라지고 환자가 훨씬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치아를 빼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그라뉴 티슈를 제거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동통이 앞에 치아까지 그 다음에 치아가 다 흔들거리는 형태로 골수염이 진행될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있는 환자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완전히 채워져 있죠. 모습이 다 완전히 채워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저는 이제 이게 1개월 되면 4주 정도 되면 그냥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4주 만에. 예. 예?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생각보다. 고정이 나와요? 예. 이게 이제 한 달 만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이본하고 오스코 콜라겐, 오스코 T를 사용해서 여러 케이스들을 해봤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 의심을 했어요. 이게 이제 안 되면 어떨까. 그래서 3개월 기다렸다 열어보기도 하고, 6개월 기다렸다가 열어보기도 하고,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릴링 해가지고 해봐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것은 소프트 티슈 2주 만에 났고 그 안에 한 달 정도 되면 프라이머리 캘루스가 형성되거든요. 약간 걸쭉한 형태의 뼈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코텍스가 위에 알로본이 있기 때문에 고정력도 얻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드릴링해서 임플란트를 심으면 한 달 정도면 충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치료가 됐죠. 이렇게 치료가 하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자는 또 장점이 이렇게 이제 뼈 이식을 하고 한 달 뒤면 임플란트 보험을 할 수가 있대요. 64세 11개월 환자였어요. 64세 11개월. 그래서 딱 한 달 뒤에 자기 생일 지나면 65세가 된대요. 그럼 정확히 맞다. 한 달 뒤에 그냥 임플란트 심으면 되겠다. 한 달 뒤에 임플란트 심었어요. 여기에 뼈 이식을 했잖아요. 제가 마이보는 보험급여가 됩니다. 오스코 콜라겐은 급여가 안 돼요. 비급여고 비급여 재료고 오스코 보는 그 마이보는 급여예요. 그래서 뼈 이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급여로 급여예요?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골시험이었어서. 예, 골수염이었으니까 이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환자의 비급여에 대한 부분도 또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뼈 이식에 사보험이 또 있습니다. 이 환자도 이제 사보험이 자기 들어가 있으니까 치아를 빼고 뼈 이식을 하게 되면 환자가 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보험 급여를. 이제 환자한테 이제 설명을 듣잖아요. 자기 뭐 하면은 보험이 일정 정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 급여가 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나오기 때문에 뼈 이식으로 50만 원 받으시면 돼요. 재료 합쳐서 비급여 형태로.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모르면 이제 환자도 못 받고, 그다음에 저희는 환자한테 급여 청구를 잘 못하잖아요. 또 그걸 잘 보셔서 그러면 오스코 콜라겐을 사용하면 결국은 비급여의 비용도 받을 수 있고 재료대뿐만 아니라 시술비까지 받을 수 있는 5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으니까 치아 하나당 50만 원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하나 빼고 뼈 이식하고 한 달 뒤에 임플란트 심으면 보험도 되고요. 그러면 골수염이 아니고 일반 페리에피칼 시스트, 네. 그 다음에 페리오돈탈 앱세스, 뭐 이런 것들 디펙트가 큰 자리에다가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GBR도 가능합니다. 그때 GBR은 치아가 있어야 GBR이잖아요. GBR은 원래는 이제 GBR은 그런 뜻은 아닌데 치아가 있을 경우에 GBR이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치적골 이식술.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보험 급여가 되고 그 보험 급여를 사용할 때는 마이보를 사용하시면 되고. 예.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을 미리 설명드리면 그냥 치과에서도 진짜 여기 저희가 이제 데나우스에서 일정 정도는 저희가 이제 개발해서 상품화한 것이니까 직접적으로 사용하실 때 뭐 비용이 다 받아야 하잖아요. 재료가 다 들어갔으면. 보험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이걸 사보험으로 받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급여로 받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급여 청구는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이걸 알아셔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고 자기가 충분하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스코 콜라겐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사보험 얘기도 하고 가끔씩 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해가 좀 되시죠 이제. 그래서 그냥 단체 많이 사서 자기가 계속 쓰면 적절한 부위에다만 쓰게 되면 자기 손에 안 나고, 그 다음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뼈 재생도 하고 할 수 있는 상태니까요. 이제 이 환자는 그 오스코 시리즈를 이용해서 이제 페인 컨트롤하고 소프트 티슈 힐링을 자극시키는데 이거 부딪혀가지고요. 말로는 부딪혔다고 하는데 맞았어요. 블리딩이 됐어요.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그리고 통통도 상당히 심하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오스코 콜라겐에다가 스롬빈을 장착해서 믹스해서 여기다 인젝을 했어요. 인젝을 하니까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고, 또 하나는 블리딩이 컨트롤이 돼요. 여기다 직접 주사하니까. 왜 블리딩이 컨트롤 되냐면 스롬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가 나는 부위에서는 피브리노겐이 있거든요.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바뀌면서 피브린 네트워크하고 콜라겐하고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콜라겐하고 피브린 네트워크 형성되면 코아듈레이션 됩니다. 피가 멈춰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요. 흉터도 없이 정말. 그래서 라서레이션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다리에 라서레이션,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 다리에 물건을 들다가 유리를 놓쳐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찢어졌어요. 다리가. 그래서 그 다리 찢어진 걸 제가 이제 수철을 해줬거든요. 수철을 해주면서 오스코 콜라겐을 쭉 뿌려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지금도 흉터도 없거든요. 제가 뭐 수철을 잘해서 수철은 잘했죠. 잘했는데 그 주변에 힐링이 상당히 빨랐어요. 붓지도 않고 보통 다리가 찢어지면 상당히 많이 부어서 문제가 되거든요. 걷지를 못하는데 붓는 것도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부어 있잖아요. 찢어져가지고 깨끗하게 잘 나와. 그러니까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콜라겐이. 오스코 콜라겐하고 스롬빈 섞어가지고 사용하면 정말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콜라겐 네트워크와 피브린 네트워크와 융합하면 골 형성도 이룰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요로 피부에다가 투입을 하게 되면 피부의 라서레이션도 여기 흉터도 없어지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깨끗하게 나왔거든요. 오스코 콜라겐이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콜라테이프 같은 거랑 예. 다른 게 뭐예요? 어떤 그 물질적으로? 첫 번째는 말토덱스트린이라는 콜라겐 내에 수화 물질 중에 이것은 수화색 6% 콜라겐으로 되어 있는데 물처럼 돼 있어요. 그게 거기에 말토덱스트린이라는 그 다당질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다른 거하고 달라요. 그리고 그 다당질이 들어가 있는 거에 스롬빈을 섞게 되면 서서히 굳어요. 그리고 피를 만나게 되면 혈액을 만나게 되면 혈액 내에 있는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꾸면서 피브린 네트워크와 콜라겐 네트워크와 결합하면서 코아듈레이션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스롬빈이 남아 있는데 스롬빈이 또 그 안티 인플라메이션 체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염증 작용도 하고요. 세포의 유도를 촉진하고요. 그다음에 파이브로블라스트라든지 오스티오블라스트라는 그 뭐 연조직 세포라든지 경조직 세포를 만들어내는 세포들을 유주하게 됩니다. 케모삭티스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스롬보노이드 펩타이드예요. 거기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른 내용이고 기존의 콜라겐은 그냥 단순 콜라겐만, 타이포 콜라겐만, 타이본 콜라겐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부분 타이본 콜라겐을 사용하는데 타이본 콜라겐은 이제 피브린 그 콜라겐의 파이버들만 동결건조를 하느냐, 그것을 적층해가지고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수화하기에는 수화를 하더라도 그 차이는 좀 있거든요. 오스코 T라고 하는 오스코 콜라겐 자체도 스롬보노이드 그 펩타이드를 같이 묻혀가지고 사용하거든요. 여기 이제 턱도 이제 아프잖아요. 이렇게 눈도 맞았고 턱도 아프잖아요. 이거 맞았으니까 입도 맞고 눈도 맞고 턱도 맞았으니까 그게 이제 턱이 그 보통 이제 그 브리딩이 됩니다. 마이크로 리키지가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툭툭 붓는 거거든요. 입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때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직접 인젝을 했습니다. TM 조인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입안에도 넣었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다 나와. 환자는 와서 본인은 이제 눈만 안 넣었으니까 눈은 에키보시스가 남아있지만 여기는 다 나가는 거죠. 턱 관절하고 아픈 것이 입술하고 턱 관절은 그 저희가 콜라겐, 오스코 콜라겐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을 한 겁니다. 턱 관절은 그 뒤에 근육에다 저장. 귀 앞쪽에다가 벌리면 네. 콘다일이 나오잖아요. 네. 네, 콘다일이 나오면 콘다일 바로 뒤쪽에다가 벌리고 난 다음 그 자리에다 뒤쪽에다 움푹 들어가잖아요. 네. 여기가 들어가잖아요. 여기다가 피부 살짝 뚫고 인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럼 그 타입이 어디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레트로디스칼 티슈에 레트로디스칼 티슈에 거기가. 네. 레트로디스칼 티슈에다가 인젝을 하게 되면 네.
코아귤레이션 된다는 그 단순한 개념을 가지고 피도 멈추고 리가멘트도 그 티어링 되는 것을 방지해주고 그 역할을 한다는 게 여기다 간단하게 모아주면 돼요. 요거는 그렇게 문제인데요. 네. 사람들 이렇게 이제 막 멋지게 부어가지고 예. 고생해서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해서 발치를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턱이 뭐 아프다고 해서 하고 이런 것도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맞아요. 여기 관절에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잘 그걸 원래는 네. 그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했다면 네. 사랑니를 발치할 때도 콜라겐 T하고 그 오스코 T하고 스롬빈하고 묻혀가지고 그 자리에다 집어넣으면 블리딩 컨트롤 돼요. 파사이트를 타고 네. 스웨링이 되기 때문에 예. 그 턱이 안 벌어지고 턱 쪽에도 더 아픈 것이 계속 남아있고 그런 거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처치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네, 그러면 아프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네트로딕스가 티슈에다가 넣고 그다음 마스터머스를 뚫고 네. 뼈를 닿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다 집어넣어요. 아. 네, 피부에다가 하면 안 되고 근육에다가 하면 안 되고 근육에다 하면 안 되고 일단 단 다음에 살짝 들어서 예 거기에다가 파사이티스 타고 그 스웨링이 퍼져나가니까 요거는 임플란트가 부러져가지고요 임플란트 빼면서 이제 오스코를 사용하고 부러졌죠. 이런 경우 이제 비일비재합니다. 요즘에 요거는 이제 PTG 임플란트라는 임플란트인데 이게 되게 단단한 임플란트는 부러져요. 3I 임플란트 엄청 많이 부러졌잖아요. 그 듀얼 애시드 애칭돼 있고 하이브리드 타입. 두 스레드는 머신드 서피스고 하방은 듀얼 애시드 애칭 처리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기 있으니까 뺐어요 이렇게. 트래핑 바로 뚫어가지고 빼야죠.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코텍스를 다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 트래핑 바로 제거하고요. 트래핑 바로 제거를 해서 단체로 다 나왔죠. 깨끗하게.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하죠. 이거 빼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블리딩 컨트롤을 해야 하잖아요. 지금 이제 요거는 블리딩 컨트롤 하기 위해서 이제 콜라겐에다가 콜라겐 멤브레인 형태의 초창기 저희가 이제 그 만들었었던 겁니다. 요거는 콜라겐 네트워크만 그 줄자 모양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스롬빈을 넣고 그 스롬빈 자체를 그 동결 건조를 시켰어요. 지금 이제 향후에는 오스코어 플러그라는 형태로 오스코어 플러그, 오스코어 멤브레인 형태로 이제 나올 겁니다. 11월 달에 나올 예정인데 이 오스코어 멤브레인 형태로 이제 오스코어 플러그 형태로 나오는 형태를 미리 이제 사용해봤어요. 집어넣으면 바로 굳어요. 그리고 거기에 네트워크가 형성되니까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또 뿌렸습니다. 오스코 콜라겐을 뿌리고요. 오스코 콜라겐 뿌리고 임플란트 심었죠. 그날 심은 거예요? 예. 그날 심었어요. 그리고 심고 저 원래 사실은 일반적으로 저 위치가 뼈이식하는 위치잖아요. 그 뼈이식 대신에 오스코 콜라겐을 뿌려주는 걸로 뼈이식을 대체했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에이펙스는 멤브레인 콜라겐 플러그 형태로 밑에다 채워놓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심으면서 디펙트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오스코어로 뿌려주고 추천했고요.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뼈가 만들어졌죠. 약간 좀 길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들었어요. 그 아까 괄호치고 RHBMP2라고 써 있었던 건 뭔가요? 어디요? 아까 그 처음에 제목에 RHBMP2는 뼈 형성 단백질이에요. 뼈 형성 단백질을 스럼핀하고 똑같은 그게 상품명은 뭐예요? 상품명 RHBMP2가 현재는 쓰지 않아요. 저희 쓰지 않아요? 예. 아, BMP하고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스럼빈이에요. 옛날에는 여기 이제 임플란트 이렇게 실립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도
오스코 콜라겐을 이용한 거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이게 지금 진화하는 단계에 있고요. 콜라겐, 리도카인, 피브리노겐, 아프로티닌 이게 이제 그 리커미넌트 BMP2라고 처음에는 이제 초창기 그 버전입니다. 초창기 버전. 초창기에 이렇게 이제 2011년도, 12년도에 이걸로 처음을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이 조합을 가지고 있으면 뼈를 만들어내는 조합일 수 있겠다 해서 처음에는 뼈 형성 단백질을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안 사용합니다. 이걸 스롬빈으로 대체를 했어요. 이걸 스롬빈으로 대체했어요. 기존에 이제 키토산이라든지 아미노 캐프로닉 애시드라든지 이거 다 없앴습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키토산도 필요가 없고 아프로틴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RHBMP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베타인 연구를 했어요. 처음에는 베타인 연구, 그 다음에 마니톨 연구, 스롬빈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헤파린 연구 같이 하고 하이드로겐 연구도 같이 하고 콜라겐은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리도카인은 계속 오고 있거든요. 리도카인에다가 스롬빈을 넣었더니 콜라겐하고 리도카인하고 스롬빈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랬더니 골순에 서서히 굳어요. 코아듈레이션 되고 겔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뼈를 만들어내는 스롬빈이 뼈를 만들어내는 케모탁시스를 일으키기 때문에 스롬빈. 그래서 BMP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니톨은 말토덱스트린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수화 콜라겐에 말토덱스트린이 들어가 있어요. 다당류 똑같은 다당류입니다. 마니톨이. 그래서 이게 콜라겐의 수화 형태로 말토덱스트린을 6%짜리 만들어서 말토덱스트린을 넣게 되면 여기에 향후에 뼈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겔레이션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타인 연구를 최근에는 베타인 연구를 좀 했는데 베타인 연구의 뼈도 만들어내는 그 약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이 한약재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베타인이 많은 약재가 여러 가지 약재가 있는데 그 약재에서 황제들이 주로 먹는 그 조그마한 고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아마 잘 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조그마한 고추 모양이 조그마하게 고추 모양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많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베타인이라는 성분인데 그 베타인 성분을 이제 저희가 추출해서 직접적으로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재로도 사용을 좀 하려고 지금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뼈를 만들어내는 운영을 하고 있고 비타민 D3 그 다음에 비타민 K2를 먹게 되면 뼈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칼슘을 비타민 K2 같은 경우에는 혈액 내에 있는 칼슘을 골수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K2예요. 그 먹는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그 올스비타라든지 이런 것들 나올 겁니다. 잠깐만, 근데 그러면 이제 앞에 케이스 관련한 질문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임플란트로 알고 있는 이 뼈이식이란 개념에서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공간 유지랑 그다음에 뼈의 흡수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방금 전에 사용하신 그 로스코어 같은 경우는 사실 액체잖아요. 그러면 공간 유지에 대한 그런 게 사실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고 약하죠. 네, 그리고 사실 예전에 제가 그 상학동에다가도 이제 콜라 플러그 같은 거를 실험을 해봤었거든요. 환자한테 실험했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 근데 이제 제 친구는 그걸로 좀 성공을 했었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나중에 이제 6개월 지나고 보니까 다 흡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액체로 된 게 흡수가 안 되는지도 되게 너무 궁금하고, 네, 그러니까 흡수랑 공간 유지가 궁금해요. 방금 하셨던 케이스에 대해서. 스롬빈하고 그 안에 말토덱스틴하고 리도카인, 콜라겐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피를 만나게 되면 혈액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혈액은 피브리노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겔레이션이 돼요. 묵처럼 됩니다. 묵처럼. 우리가 발치하고 나서 한 달 뒤 열어봤을 때 상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묵처럼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겔레이션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아, 우리 젤리 있잖아요, 젤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주간 유지하면 3주간 유지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3주간 유지하는 게. 왜? 뼈세포 주변에 있는 뼈세포 오스테오블라스트라는 골모세포가 이동하는 기간이 이동해서 정착하는 기간이 3주예요. 그 정착해서 자기가 자기 주변에 콜라겐을 막 분비해 가지고 그다음에 칼슘을 채워서 오스테온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이게 오스테오사이트거든요. 골세포라고 합니다. 피질골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피질골을 만들어낼 때까지가 4주 걸립니다. 그러니까 피질골에 칼슘이 이제 채워지고 더 단단해지면 6주가 가는 거예요. 6 내지 8주에 최종 그 코텍스가 만들어지고요. 프라이머리 캘로스, 세컨더리 캘로스라고 합니다. 프라이머리 캘로스가 만들어진 시기가 4주예요. 그래서 최소한 3주간을 유지해야 그 뼈세포가 이동해 와서 자기의 방어막을 콜라겐을 만들 수 있는 기간까지 메케니컬 스테빌리티를 얻기 시작하는 그 단계까지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오스코 콜라겐은 그 3주간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교수님이 디지털 실과를 만들고 즉시 로딩을 중시하시잖아요. 그게 혹시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임시틀리랑 약간 좀 상극일 것 같아서. 임시틀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의 저거랑 상극일 것 같아요.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네, 쭉 보면서 그런 환자들이 쭉 있으니까요. 네. 어떻게 스테빌리티를 얻는지 그 스테빌리티를 얻는 것은 오스코에서 스테빌리티를 얻는 게 아니에요. 오스코 자체, 오스코 시리즈를 가지고 스테빌리티는 임플란트 심어서 스테빌리티를 얻는 것은요. 어떻게 쓰든지 코티칼 본을 찾아서 거기다 심는 거지. 뼈를 만들어내는 메로우라든지 피질골을 만들어내는 것은 오스코를 넣어서 디펙트 부피만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부피 안에 뼈세포가 이동해 와가지고 딱딱한 뼈를 만들면 세컨더리로 스테빌리티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너무 차이를 두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사이너스에다 콜라겐을 넣으면 당연히 흡수됩니다. 콜라겐은 10일에서 2주 이내, 10일에서 14일 이내에 모두 흡수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콜라겐은 뭐 플러그를 넣든 콜라겐 멤브레인을 넣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콜라겐에이즈라는 것이 분비되면서 2주 이내에 대부분 다 없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완전히 없어져요. 그러니까 빈 공간에다가 그냥 채우는 거죠. 근데 저희가 오스코 콜라겐은 당연히 다당류도 들어가 있지만 스로민이라는 것을 같이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케모탁시스를 일으켜요. 세포들이 이동해 와가지고 말 그대로 스템셀을 이식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이 환자는 여기 이제 오테마이크가 조금 있어요. 여기 퍼케이션 부위도 있고 동통이 상당히 심한 환자였습니다. 핫스팟이 있죠? 다 양쪽으로. 그래서 한쪽도 빼고 반대쪽도 이제 빼서 치료를 했었던 환자입니다. 빼서 메로우를 완전히 긁어냈어요. 골수염이기 때문에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다 있으니까 골수염을 다 긁어내고 골수를 다 긁어내고 치아를 뺀 알베올라 본을 고랑을 이렇게 파듯이 파가지고요. 그 안에 다 제거를 해요. 골수를. 그리고 난 다음에 뿌렸죠 이렇게 오스코. 그리고 플러그 그 다음에 위에 넣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 넣었죠. 여기다가는 저희가 막처럼 생겨있는 PLLA라는 그 옥수수 전분가루를 이용하는 흡수성 플레이트 메쉬를 사용했습니다. 코텍스 대신에. 지금은 코텍스 대신에 알로본을 사용하잖아요. 알로본을 이렇게 깔아서 이제 사용했잖아요. 그 전에는 밑에 오스코 콜라겐 깔고, 그 다음에 오스코 플러그 깔고, 그 다음 위에다가 PLLA라는 그 코텍스 대용으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건 6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흡수가 돼요. 천천히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뭐 했었던 케이스고요.
멤브레인 넣고 수처하고 네, 이렇게 나아가죠 깨끗하게. 네, 임플란트 심었어요. 요거는 임플란트 심을 때에는 요거는 3개월 정도 걸렸어요. 이때 당시에.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본을 오스코어 섞어가지고 사용하면 한 달 내에도 이렇게 심을 수 있어요. 플랫리스로. 마이본을 몇 미리 정도 두께로 까시는 거예요? 최소 3mm 이상. 코텍스 정상 두께가 3mm거든요. 그러니까 3mm 이상. 그래서 0.5cc를 섞어가지고 깔게 되면 여기를 충분하게 깔 수가 있습니다. 0.5cc. 임플란트 심었잖아요. 반대쪽에도 임플란트 심었고요. 이렇게 심었어요. 뭐 엑스레이 이렇게 보면 최종 도철부까지는 이 환자는 다 했는데 2019년 11월 25일이니까 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 심었었던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는 찾아서 데이터를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데이터를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이 환자는 여기 핫스팟이 있죠? 똑같이 여기에 염증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사각도 뼈 이식을 하면서 이식을 똑같은 형태로 이제 이식을 했고요. 네. 이걸 볼게요. 요거는 골수염인데요. 골수염은 다 긁어낸 여기 지금 고름이 이렇게 쭉 나오지 않아요? 골수에서 여기서 골수를 다 제거를 한 거거든요. 골수 제거하고 오스코어로 했었던 케이스 묘석들까지 제거했잖아요. 이렇게 디펙트가 있는 것도 다 제거하고 이식을 했었던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D 원본인데요. D 원본을 가진 환자들 많잖아요. 임플란트 식립할 때 드릴링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오스코어를 직접 주사해요. 그러니까 D 원본이 실패를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IBS 임플란트가 상당히 힐링이 잘 안 되거든요. 이 IBS 임플란트의 매로우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잘 부착이 될 겁니다. 임플란트가 이렇게 해서 똑같이 제가 오스코어를 집어넣은 모습이고요. 임플란트 심었던 모습이고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 심으면서 그 자리에다가 오스코어를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여기 제거를 하면서 어떻게 수술을 할까요? 이 환자 오스코어를 사용했는데요. 보면 디펙트 부위 이렇게 다 제거했어요. 메로우도 제거하고 코텍스도 제거했잖아요. 여기에다가 오스코 팁을 플러그 형태로 이렇게 채웠어요. 오스코도 뿌리고요. 그 다음에 오스코 플러그를 넣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수착하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여기 디펙트 부위잖아요. 열어서 불립니다. 뼈가 만들어졌네 코텍스가. 코텍스가 보면 요게 똑같은데 이렇게. 코텍스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이 코텍스가 만들어진 거구나. 저렇게 13년도 14년도니까 1년 넘었죠. 1년이. 그래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했었던 케이스고요. 보면 깨끗하게 잘 나와서 열어서 봤어요. 요거하고 열어서 봤어요. 뼈가 있는지, 코텍스가 진짜로 있는지. 코텍스가 있잖아요. 만들어져요 이렇게. 플러그만 넣었잖아요 지금. 오스코어 뿌려고. 저 때는 마이본 안 썼었던 시기. 예, 이때는 마이본 안 썼어요.
마이곤을 더 쓰면 이게 더 훌륭하게 올라가겠죠. 그 마이곤을 쓰면은 약간 그 코텍스 약간 두께를 제가 조절할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죠. 예. 코티칼 본의 두께를 조절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임플란트 심고 임플란트 심어가지고 보면 세컨 서저리 한국까지 다 보면 요 한 장이 이렇게 코텍스까지 다시 형성이 되죠. 골수염 수술을 했는데 골 다 제거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보면은 골수만을 채우게 되면 오스코 시리즈로 골수만을 채우고 피슬볼을 또 채우게 되면 내가 원하는 두께 볼륨만큼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거 질문인데요. 만약에 저 방대한 공간을 그냥 일반 뼈식계를 그냥만 쓰고 그냥 닫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파이브로시스 때 뼈가 하나도 안 돼. 그냥 계속 가루처럼 남는. 네. 오스코 뭐 소뼈, 말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녹지 않아요. 하나도. 인체에 해당되는 우리가 알로본은 사용을 하게 되면 흡수가 되면서 자신의 뼈로 대체되거든요. 근데 동물 뼈들은 안 돼. 그러니까 저 방대한 공간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방대한 공간을 휴호소로 다 가득 채웠다. 그거 안 된다고요. 그럼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나도. 나중에 그 공간은 뭐가 돼요? 그러면? 그냥 파이브로시스 된다. 네, 약간 계속 말랑말랑한 상태로 있게 돼요. 뼈에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만 채워져 있는 상태. 시오스가 그렇게 좋은 재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계속 뭔가 고정을 얻을 수 없는 뼈 같다는 식이시죠. 딱딱한 느낌이 들긴 해요. 드릴링을 하면 블리딩이 하나도 안 되고 뼈 세포가 살지 않는 공간, 사막화되어 있는 공간을 얘기해요.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죠. 아주 임플란트 심어도 실패를 하죠. 저렇게 이제 뼈가 이렇게 임플란트 심었고 팔로 체크는 장기간 팔로 체크했잖아요. 19년도까지. 아까 14년도부터 12년도부터 19년도까지 한 7년간 봤거든요. 임플란트도 아주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13년, 12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장기간 팔로우를 했는데 뼈 코텍스도 있고 임플란트도 그대로 유지하고 그 다음 메로우도 그대로 유지한다. 그래서 뼈 이식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골수는 저희가 오스코 시리즈로 채워줘야 뼈 세포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고 피질골은 딱딱한 뼈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딱딱한 뼈는 재생이라고 봤잖아요. 그죠? 근데 알로본이라든지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딱딱한 뼈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메로우가 없기 때문에. 세포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뼈를 재생해가지고 피질골도 만들고 메로우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메로우는 스템셀이 살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뼈 이식을 지금까지는 피질골을 제거하고 피질골에다가 알로본이나 제노본이나 이식하면 뼈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도 안 만들어진다니까요. 거기 세포들이 살 수 없는 공간인데 사막인 공간에 사람이 사나요? 한두 명은 살 수 있겠지만 그 대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안 되잖아요. 대도시가 살 수 있는 공간 하나를 만들려면 먼저 메로우를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메로우에 영양 공급이 될 수 있는 공간 하나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 영양 공급을 받은 세포들이 피질골로 이동해서 피질골을 딱딱한 방어막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존의 뼈 이식 재료는. 적당한 공간이면 되는데 너무 큰 공간이면 안 된다는 소리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적당한 공간은 아니고요. 골수를 만들어내는 공간에 골수를 자극할 수 있는 약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질골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해요. 알로본의 코텍스에 오스코를 사용하면 최소 아무리 길어도 6개월 이내는 다 흡수가 돼요.
자기가 스테빌리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근데 단독 알로본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단독 알로본은 뼈가 이식을 해놔도 그게 흡수가 안 돼요. 왜냐하면 프로테이아즈라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 흡수가 전혀 안 된다. 딱딱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만 있는 거예요. 알로본은. 제노본은 더 심하고요. 이제 사이너스인데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저한테 오는 사람들 있거든요. 최근에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 이제 뭐 빼잖아요. 그러면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뺐잖아요. 이제 구멍을 뚫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뚫었잖아요. 동그랗게. 그죠? 픽처 여기. 그래야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제거하고 이렇게 제거를 하고 구멍 뻥 뚫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싹 슈나이더 멤브레인 염증돼 있는 거 다 긁어내고요. 염증돼 있는 건 긁어내고 나머지 생존하는 것은 위쪽으로 보내요. 상악 위쪽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오스코어로 스롬빈 해서 부착해서 그 안에 집어넣고 여기 메쉬로 우리가 지금 이제 플레이트로 딴 부위는 플레이트 흡수성 플레이트로 고정하고요. 나머지는 메쉬로 덮었어요. PMMA라는 메쉬로 덮었는데 이렇게 덮어서 수천을 하는 거죠. 이 사이너스가 여기 이렇게 뼈가 만들어져. 이게 뼈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여기다 임플란트 심으면 되잖아요. 이 환자는 임플란트를 안 심었어요. 제가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주고 뼈만 만들어주고 보냈어요. 그냥 임플란트 심겼죠. 그러니까 그 막을 다 찢은 뭐 염증된 막을 다 찢고 쨌은 다음에 그냥 오스코어를 넣고 예. 힐링만 시켰는데 뼈가 만들어졌어요. 오스코어 있던 그 자리가 뼈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뼈가 되니까 여기가 뼈가 이렇게 되니까 임플란트 심은 거죠. 이제 바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이너스 수술 자체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 이렇게 본 어느 정도 6개월 이거는 PMMA라는 메쉬를 사용했어요. 그 메쉬가 흡수되는 것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코텍스가 노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PLLA가 일정 정도 폴리락틱 L-락틱 애시드라는 겁니다. 걔가 흡수성 메쉬예요? 예, 흡수성 메쉬. 그 옥수수 전분 가루를 만든 거예요. 좋은데? 이렇게 코텍스가 형성됐죠, 이렇게. 그럼 교수님께서는 타이타늄 메쉬는 거의 안 쓰시겠네요. 네, 안 써요. 타이타늄 메쉬를 전혀 안 쓰고 사용을 하죠. 이 디펙트가 이렇게 있는 거 다 제거하고. 사이너스 염증 있는 거 쭉 제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때도 마찬가지. 상악동작에 제거하고 난 다음에 다 제거했잖아요. 이렇게. 여기 슈나이더 멤브레인 보이나요? 안쪽이? 그건 최쪽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염증 조직만 제거하고 슈나이더 멤브레인 살려져 있는 것은 위쪽으로 올려요. 어디로 올리냐면 포라멘 오스티움 쪽으로 올려줘요. 그러면 슈나이더 멤브레인 올리고 그 자리를 뭘로 채우냐면 오스코 플러그로 이렇게 채워요. 스롬빈 섞어가지고 이렇게 채워요. 그래서 멤브레인 여기 이제 코텍스 부분에 나이본을 일정 정도로 깔았어요. 이때 당시에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처했고요. 보이네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상악동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상악동에도 훨씬 더 편하게.